안녕하세요. 혈당 수치 때문에 동생에게 잔소리를 듣고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서글픈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던 중 동갑내기 친구로부터 노년내과라는 정보를 접하고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을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살 만큼 살았다라는 구절,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노년내과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일반 내과는 정말 많지만 노년내과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딱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반 내과의 진단 기준과 노년내과의 진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일반 내과에서는 혈압 정상 기준을 120에 80으로 보지만 노년내과에서는 170에 100 정도가 나와도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혈당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내과에서는 공복 혈당 수치가 100만 넘어도 당뇨 전 단계라며 걱정하지만 노인들은 150만 넘지 않게 관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120에서 130 정도는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70이 넘은 노인들에게 혈당이나 혈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 진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70을 넘긴 노인들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가급적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인지 만성병이나 불치병 환자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과 벗삼아 자연식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70을 넘은 노인들은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하고 아픈 건 당연한 거고 건강 수치가 정상이 아닌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여기서 잠깐 노년내과에서 혈압과 혈당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웹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일반적인 기준은 젊은 성인과 동일하게 140에서 90 mmHg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목표 혈압을 다소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150에서 90 mmHg 또는 160에서 100 mmHg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혈압을 너무 강하게 관리하면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축기 혈압은 160 mmHg를 넘는 노인의 경우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140에서 159 mmHg인 경우에는 환자의 적응 상태를 보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완기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 60 mmHg 이상 유지하면서 수축기 혈압을 140에서 150 mmHg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의사항은 약물 치료 시 초기 용량을 젊은 성인의 절반 용량으로 시작하여 효과를 보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당. 일반적인 기준으로 노인의 혈당 관리 목표는 연령,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저혈당 예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 당화 혈색소 6.5에서 7.0%, 쇠약한 노인의 경우 당화 혈색소 8.5% 이하, 매우 쇠약한 노인은 당화 혈색소 9.0% 이하. 혈당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은 저혈당 위험 특히 자율신경병증, 인지 기능 장애가 있거나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경우 저혈당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건강한 노인, 쇠약한 노인, 매우 쇠약한 노인을 구분하여 목표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건강한 노인,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면 쇠약한 노인, 혼자서는 불가능하면 매우 쇠약한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평소 자신의 혈당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고려 사항은
개별화된 접근 노인의 건강 상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개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혈압 및 혈당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중질환 노인의 경우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치료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75세를 기준으로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75세 전후로 건강관리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에서 74세는 혈압, 혈당 목표를 중장년층과 비슷하게 잡고 75세 이상은 다소 완화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이제 혈당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의사 선생님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의사 선생님, 심혈관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심장의 박동에만 좋아요. 그게 다예요. 고령엔 너무 운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결국 다 달아요. 심장 박동을 가속화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운동선수들이 오래 산다는 것과 같아요. 더 오래 살고 싶나요? 운동은 적당히 하고 낮잠을 즐기세요. 알코올 섭취량을 줄여야 하나요? 과일로 만든 포도주, 과일주는 아주 좋습니다. 코냑과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것이니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막걸리도 맥주도 곡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곡물주는 다 좋습니다. 적당히 마시고 즐겁게 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내과 정보와 함께 70이 넘은 우리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닥터방기원 구성원 배우처럼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